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한 조 단위로 좀 변경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3분기 기점에서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좀 돌파를 한 것이기 때문에 20조 원도 제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HBM 공정이 고도화되면 로직 다일에 적용되는 기술 역시 좀 진행이 빠르게 되는데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후보장의 매력적인 기업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마이크론 쪽으로의 수혜가 저는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상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29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HBM4 쪽으로 공공연한 자리를 잘 잡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신감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오늘 나온 소식이긴 한데 지금 구글 TPU 쪽으로 HBM4 삼성이 퀄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쪽에, 예.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삼성전자가 좀 더 강세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지난 3분기 때도 HBM 점유율 우리가 높았고 이제 앞으로 2026년에 HBM4 쪽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우위를 차지할 거야라는 이런 자신감과 정확한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우호적인 환경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도 계속 좀 밀어주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금산분리 관련돼서도 아직 좀 모멘텀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이야기들 좀 나와주는지가 SK 하이닉스에게는 가장 중요한 키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삼성전자가 좀 가벼운 느낌이 저도 드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로직 다이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HBM 공정이 고도화되면 로직 다이에 적용되는 기술 역시 좀 진행이 빠르게 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로직 다이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전 HBM4 전까지만 해도 디램 공정에서 로직 다이가 같이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파운드리 공정에서 로직 다이를 이제 제조를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사업부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4나노 공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공정 자체가 숫자가 작을수록 굉장히 최첨단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네.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 안에서도 우위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커스텀 HBM 시장 쪽으로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건 HBM4 E 시장부터 커스텀 HBM 시장이 열릴 것인데 여기서 파운드리 쪽으로 지금 이나도 공정 적용하기 위해서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삼전은.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커스텀 HBM 시장이 열렸을 때 이나노 공정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선택을 삼성전자가 오히려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좋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원래는 하이닉스가 불이 붙으면 더 셌어요. 엄청 맞아요. 셌는데 요즘에는 좀 발톱을 감추고 있는 건지 일단 좀 약한 모습이 있는데 29일에 공교롭게 두 기업 모두 컨퍼런스 콜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근데 예. 삼전은 이제 세부 실적이 공개가 될 거고 파운드리에서 만약에 적자폭이 예상보다 많이 줄여졌거나 테슬라와의 협력 구도에 대한 좀 디테일화,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 9개월마다 한 번씩 새로운 칩을 생산해 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화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파운드리와 그리고 디램 시장에 대한 모멘텀 두 개를 다 받아가는 삼성전자가 특히 HBM4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지금은 삼성전자에 한 표를 주고 금산분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SK 하이닉스도 좋다. 사실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한 것 같습니다. 네. 참 호불호가 약간 갈리는 종목이기도 한데 소부장의 매력적인 기업은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저는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세미텍도 같이 보셔도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일단 한미반도체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률 50% 정도 전망이 되는데 일단 독점 지위는 맞아요. 물론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이원화 전략, 하나세미텍과 이원화 전략에 대한 부분은 있긴 했지만 한미반도체는 사실 마이크론 쪽으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마이크론이 지금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수혜가 저는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TC본더 시장은 2030년까지 한 연평균 13%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우위는 확실하게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가고 있어서
마이크론의 이런 증설에 대한 효과, 거기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효과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결국엔 한미반도체를 채택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한동안 또 그렇죠. 떠돌기도 네. 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마이크론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한미반도체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미반도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 한번 상승 탄력을 네. 강하게 받고 나서 20만 원 찍었네요. 그죠? 네, 20만 원 찍고 네. 나서는 좀 많이 밀렸죠. 밀리고 나서는 살짝 조정이 좀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굉장히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꺾인 종목들이 있고 그리고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는 방어해주는 흐름들을 갖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은 물론 많이 빠진 종목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테크잉이 이번에 IR을 하고 나서 납품 지연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락을 했어요. 네. 기대가 좀 있었던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 관련돼서 지금 소부장 기업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증설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미뤄지면서 이번엔 실적 잘 나올 거야. 그리고 이번엔 납품했을 거야. 근데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추세 자체가 크게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서 이왕이면은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한미반도체는 지금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왔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한 번은 또 상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기대치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또는 이제 TSMC까지 발표가 좀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HBM 부분에 대한 수요 집중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 일단 이 리포트 커버 내용도 보면 네.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한 조 단위로 좀 변경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 예. 그러니까 추정치를 보면 최근 1주간 기준으로 상향 제시가 좀 되고 있는데 1개월 평균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4조 원대 중후반. 제가 지난달 제시했던 부분이 한 15조 원대로 좀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 1주간 기준으로 보면 16조 원 초반까지 평균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좀 증가가 좀 됐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을 네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 증권사 커버 상단을 보면 17조 원대 후반에서 일단 18조 원대까지 지금 제시가 좀 됐기 때문에 좀 있으면 20조 나오겠네. 그렇죠. 아직은 커버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평균 컨센서스는 이제 네. 16조보다는 네. 17조 원대 한 중후반 네. 내지는 18조 원대 초반까지가 평균적으로 좀 제시가 되지 않을까. 일단 상단이라면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0조 원도 사실 전 뭐 제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범용 쪽에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됐던 부분들이 이번 영업이익에 굉장히 좀 크게 기여가 됐는데 일단 동사의 경우는 HBM 집중도가 한 70%가 좀 넘는데 이 파일을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20조면 굉장히 좀 큰 수치거든요. 이게 3분기 기점에서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좀 돌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0조 원대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거의 뭐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 그러게요. 한 분기만에 좀 이뤄졌다. 그런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격 상승 기조에 대한 네. 데이터를 보면 아직 뭐 실적 발표가 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 대상군들은 없는데 일단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 HBM의 수요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는 삼성전자 대비해서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DRAM 가격 상승 효과가 22% 정도, 낸드가 28% 정도가 3분기 대비해서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같은 동기에 41%가 좀 증가됐던 수치와는 네. 굉장히 좀 괴리가 있죠. 이 부분은 아무래도 HBM 단가에 대한 집중도가 좀 있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협상 부분, 고정가에 대한 거래 부분들이 좀 반영됐기 때문에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갔던 뭐 범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들을 많이 반영시키지 못했다. 이 부분이 일단 추정치 대비해서는 다소 영업이익 상단보다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 부분은 다시 말해서 1분기에는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는데 HBM보다 이제 범용 메모리 비중이 4분기보다 1분기가 좀 높아진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1분기에 메모리 가격의 상승 효과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반영시키면서 이익 추정치를 그래도 좀 더 상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추정치에 대한 내용을 보면 네. 일단 뭐 HBM에 대한 가격 상승 기조가 이제 분기가 좀 바뀌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이제 단가 상승 부분들이 엔비디아와 이제 협의된 금액으로 좀 조정될 수 있겠고요. 여기 대해서 이제 범용 메모리 관련된 어떤 캐파 증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생산량에 대한 확대 부분들 좀 감안해 보면 메모리 가격의 상승분이 1분기에 조금 더 반영, 그러니까 무게감이 좀 더 실어주면 1분기 추정치는 조금 더 영업이익 추정치에서는 조금 더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이 프로테이지 비율에서는 좀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연간 실적 추정치도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전체적인 매출액은 450조 정도로 봤는데 동사의 경우에 매출액 추정치가 160조에서 180조 정도로 좀 평균 컨센서스로 좀 책정이 좀 되고 있고 네. 근데 이익을 좀 중요한데 이익이 평균적으로 좀 100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450조 외형에서 상단 150조 정도의 영업이익.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상단 180조 영업이익에서 100조 원 정도에 대한 영업이익이면 OPM 기준에서 굉장히 높다는 그렇죠. 뜻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영업이익률 관점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가치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이 TP 상향 부분들에 대한 멀티플 부여가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좀 상향시키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영업이익 상단은 한국투자증권이 한 128조 원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해외 IB 중에서는 뭐 UBS가 150조 원 정도를 추정을 했는데 일단 매출 대비해서 삼성전자 동일한 영업이익을 좀 낸다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괴리는 좀 있다 봐요. 다만 그래도 120조 정도라면 굉장히 좀 큰 수치이기 때문에 이익률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동사의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증액 모멘텀이라는 관점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일단 1분기부터 현실화가 좀 될 메모리 공급에 대한 쇼티지 우려감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24년도에도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이 메모리 쇼티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2025년도 초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복귀를 좀 해보면 2년간 연장이 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말로 쇼티지가 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지만 최근 이 고객사향 이 재고 소진율들을 보면 그 회전율이 굉장히 좀 크게 좀 감소를 했다는 점에 대한 차관점이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 만드는 족족 팔린다. 그러니까 이 기조가 좀 명확할 것 같아요. 가격 상승 효과들을 보면 디램이 54%, 낸드가 55% 정도 SK하이닉스가 이번 1분기에 상승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 40%대보다는 이번에 더 상향된다는 점들. 증액 모멘텀 관점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장기 공급의 계약 논의 이 부분은 2020년도에서 2027년도 상반기까지 완판이면 사실 2028년도에서 2029년도 그 이후까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장기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가격이 너무나 가파르게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좀 되면 안정적인 가이던스를 좀 가져간다는 관점에서 동사의 경우는 변동성보다는 완만한 성장 기조를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십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를 최우선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SK하이닉스가 너무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격의 상승 여력, 상승의 폭을 좀 감안할 때 삼성전자의 경우는 추가적인 어떤 반영이 저는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좀 왔고요. 2월부터 양산 전환이 좀 예고되고 있는 HBM4에 대한 가동 본격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HBM의 점유 상향 부분들은 뭐 추정치 관점에서는 일단 올해 뭐 전체적인 어떤 하반기까지 기존 한 35% 정도의 시장 점유율 진입 이 부분을 좀 목표로 좀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이 확정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주목해 보면 삼성전자가 해당되는 메시지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앞서 박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경쟁력 이 부분은 막연한 기대감들보다는 작년에 테슬라, 애플의 어떤 수주가 일단 뭐 테일러 팹에 대한 가동이 좀 본격화되는 올해 이제 하반기 그리고 2027년도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을 좀 예고한다. 이 부분은 일단 선행지표 관점에서 올해 충분한 어떤 주가의 어떤 반영들은 이끌 수 있는 좀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기 때문에 명확하게도 뭐 증액 모멘텀은 충분한 업사이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